안녕하세요. 네. 제 예상 점수보다 10점 정도는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등기법이, 여기 있는 등기법은 금년도, 작년도 법무사 문제와 등기공무원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등기법이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등기법 6개 이상은 다 득점이 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등기법은 6개가 만점이나 마찬가지예요. 12개 중에서 워낙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10점에서 한 12, 3점 예상보다 더 높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기분 좋으세요? 여기 엘리트만 계신가? 네. 공간정보법은 뭐 다 맞으셔야 되니까 뭐 난이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다 맞으셔야 돼요. 빠른 속도로 공간정보법을 빨리 보시고 등기법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70선 그것보다 이 동형이 더 중요해요. 등기법은 훨씬 중요하니까 동형은 좀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1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법은 용어의 정의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요약집 맨 앞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1번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니까 꺾인 점, 굴곡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도면에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겠죠? 2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경계는 경계와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예요. 그래서 직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표면상의 경계라고 한다면 곡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직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3번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지표상의 넓이를 말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도면상의 면적은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건데, 도면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 도면상의 면적은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지표상의 넓이, 경사 면적,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공간정보법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우리 공간정보법이 다룹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4번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이름이 바뀐다든지 또는 소유권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이는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한 등급의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아니죠. 이건 대장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5번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등록전환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지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정밀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테니까. 또한 이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3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3가지.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 했죠.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등록전환은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수집이 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는 측량을 등록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등록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새로운 면적을 등록전환될 면적이라고 얘기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났죠. 하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한 이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수반되지만 축척 변경 제도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따라서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하간 맞는 지문이죠. 2번.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 제곱미터인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면적을 구해낼 때 소축척이냐 대축척이냐에 따라서 면적의 정밀도가 달라지죠. 대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낼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의미죠. 따라서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도면은 소축척이죠. 여기서 면적을 구해낼 때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한다면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죠. 따라서 도면이 소축척이건 대축척이건 무시하고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면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만 작성하죠.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또한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경위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위 측량. 경도와 위도, 경위, 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경위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문구도 있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문구도 있으니까 이 지역은 좌표값이 존재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좌표값이 존재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죠. 이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뭘 해야 됩니까? 끝수 처리를 해야 돼요. 기준은 뭐죠?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릴 겁니다.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서 짝수와 짝수일 때는 5를 버려서 짝수 유지 그렇게 하죠. 그럼 730.45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가 끝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5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4 갖고 판단하겠죠. 4는 짝수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주겠죠. 따라서 730.4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목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목은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단서 규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단서 규정에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1번.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는 물이 고여 있다는 뜻이죠. 이건 두 개의 지목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유지와 답이 되겠죠. 그런데 유지와 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유지, 재배라는 문구가 있다면 답.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유지가 될 겁니다. 2번. 천일 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을 천일 제염 방식으로 만드는 부지만 염전이 되죠. 따라서 이건 염전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공장 시설물 부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는 공장용지가 되겠죠. 2번. 3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여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점포에 해당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여기에 해당된다면 대지가 될 겁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에 해당된다면 대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이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27개에 해당되는 지목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잡정지가 되겠죠.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만 주차장이 되는데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주차장이 될 수는 없고 잡정지가 될 겁니다. 4번 자동차 선박 등의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를 한다.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선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주유소가 되는데 여기 급유 송유시설은 판매와 관련된 부지가는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주유소용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급유시설, 송유시설 부지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지에 해당됨이 원칙일 텐데 문제는 어디 안에 설치가 됐습니까?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잡종지로 볼 수는 없고 당연히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이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틀렸죠.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600분의 1은 대축척이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집이 될 겁니다.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축척이죠. 소축척이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고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축척이 6000분의 1 마찬가지죠. 소축척이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할 때고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5번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지 않죠. 따라서 도면을 무시하고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낼 겁니다.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5번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선입니다. 선은 넓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넓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죠. 이를 불가분, 경계 불가분의 원칙 맞는 이 될 겁니다. 2번 축척 종대의 원칙은 동일한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축척의 경계를 딴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종은 따를 종자고 대는 대축척이라는 뜻이에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대축척에 등록된 경계가 훨씬 정밀하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식 이등이 높은 대축척의 도면을 따라야 되겠죠. 이를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당사자가 인접토지 소유자 당사자가 멋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건 토지 이동이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한 절차, 즉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야지만 경계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지적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원칙,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은 첫 번째, 인접 토지 사이에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어디입니까? 중앙.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하단부.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상담부. 이 세 가지 경우에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토지가 바다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그렇죠. 맞는 짐이 될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와 지표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된다.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고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상의 경계는 이거는 민법이 적용이 되고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이 양쪽이 존재할 때는 이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공간정보법이 먼저 적용을 돼야 된다.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되었다든지 변조가 되었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도면상의 경계를 우선할 수는 없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가태료 부과합니까? 가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가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한다면 그때는 공시기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습니다. 다시요.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때만 형사처벌 받겠다는 겁니다.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을 신청할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 12개의 지목꼭 외우셔야 돼요. 12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덜 헷갈리세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이 중 11개는 지목의 부호인데 부채, 공장할 때 그 부자는 지목의 부호는 아니고 뭡니까? 공동주택의 부지가 될 겁니다. 이때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겠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가태료 규정은 삭제됐다고 했죠.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들렸겠죠?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여기의 의미는 뭡니까? 회복 등록 여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 재량에 달려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할 권리도 없고 회복 등록 신청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신청권도 없고 신청 의무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재량이라는 의미는 그 종전에 말소가 될 당시에 소유자 이름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국가 소유로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 소유로 회복시키는 경우가 뭡니까? 토지 포락 이론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7번. 공간정보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방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축척 변경이라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지문은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원칙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축적 변경이에요. 따라서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고, 대축척을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축적 변경은 원칙은 예전에는 직권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이 돼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데 이는 병렬적인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거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하지만 이 축적 변경은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과 직권이 병렬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그게 다른 토지 이동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여하간 1번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지문인데요. 아까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구해진다고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의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다시 구해지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새로운 면적,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기억나셔요? 그런데 축적 변경은 달라집니다. 축적 변경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적을 측정한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그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의 면적을. 후의 면적이 아니라 전의 면적을.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만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과 차이가 나는 거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그러면 왜 등록 전환과 달리 이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종전의 면적을 절정 면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문입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의 면적을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하지만 초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거기 먼저 누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까?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렇죠. 언제까지 설치합니까? 시행 공고일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렇죠.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세 군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기산점을 먼저 둘 다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틀렸는데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납부고지의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수용통지의 경우에는 수용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기산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그렇죠.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해야 될 겁니다.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지적 정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 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라고 했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안 써도 되겠죠? 네. 지겹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건축물의 번호는 등록되는 지적 공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우리 지적제도와 무관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번호는 아무데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삼각점이 지적기준점의 위치 또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등록하는 것이 공시 기능이 가장 높인다고 했습니까? 도면.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번호가 틀렸고 2번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경계는 어디입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위치니까 도면에만 정답이 2번 3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를 제외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까?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그래서 고유 번호가 틀렸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건 도면에 등록이 될 겁니다. 고유 번호가 틀렸을 테고 4번 지목은 어디에 등록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자문자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의 부호로 등록되겠죠. 부호 및 부호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죠. 네. 여기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수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좌표값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좌표값, 즉 경계점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합니다.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하고요. 이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이 그려지고요. 여기 경계점이라고 얘기하죠. 경계점. 이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되어 있고 이 부호는 이거를 얘기해요. 이 숫자 형태의 부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부호들로 구성된 그림이니까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린 건데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도면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건 도면인데 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 뭐라고 부릅니까? 도각선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들은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당연히 어디에만 등록되겠습니까?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니까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도각선과 그 수치는 당연히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고유 번호가 틀렸습니다. 5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의 고유 번호가 틀렸을 테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정답은 2번. 9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대지권 비율이겠죠. 대지권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권 지분은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데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건물의 명칭, 자이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렇죠. 전유 부분의 표시니까.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대장에 등록되는 별도의 정보 3가지 꼭 외워달라고 한 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요 3가지는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3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공유지번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번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번호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의 특산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장부죠.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존재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가지고 도면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면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 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 번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별도로 도면 번호가 등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번호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만 빼고 다른 지역 공부에는 등록이 되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가 틀린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공통점이 있었죠. 뭡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여기서 명백한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미확정 자료니까. 따라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될 수 없고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도 될 수 없다고 했죠.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2번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적증명 자체가 잘못됐다면 지적증명 성과도 잘못된 자료겠죠. 이때는 직권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증명이 잘못됐다면 다시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 이용 계획서는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될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3번. 11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정리 등이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어느 경우에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는 통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대의 신청. 기억나십니까? 대의 신청. 또 뭐가 있을까요? 특례 규정. 그 다음에 직권. 이 경우는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는 통지하게 될 겁니다.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지적소관청이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의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공고하는 방법은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겠죠. 그렇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도의 공보가 틀렸겠죠. 시군구의 공보라고 얘기했죠.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가 돼야 되죠. 따라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고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게 됩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통지 시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기선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에게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가 보내온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렇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1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왜요?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12번. 지적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표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을 거예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지적 기준점은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선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할 때 측량 기구가 있을 겁니다. 그 측량 기구는 토지 주변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이 지적 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을 겁니다. 지적 삼각 보조점은 보통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 지적 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보통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기준점을 누가 설치하느냐? 설치의 주체.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이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초측량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지적삼각점 측량,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지적도근점 측량. 이 세 가지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얘기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그렇죠. 이때 이 측량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걸 성과라고 불러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검사 측량까지 거치면 이를 성과라고 불러요. 또한 측량 기록도 있겠죠. 이런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누가 보관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준점들을 설치할 때 나온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누가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군구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의 시군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시도에서 관리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공개가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가 돼요. 열람이나 등본 발급의 형태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열람과 등본 발급을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신청하겠죠.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겁니다.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시도지사. 이거는 지적소관청. 이거는 지적소관청.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했는데 보관과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죠. 따라서 설치하게 되면 알려줘야 돼요. 통보해줘야 됩니다. 설치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해줍니다. 통보하면서 각종 결과를 다 보내게 돼요. 왜?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를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 도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까지 꼭 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멀죠? 멀 수도 있죠.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은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5번.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진영 수행자는 틀렸죠? 누구에게 신청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진영 업자를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1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너무 쉬운 문제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선로용지라는 건 없죠? 선로용지가 아니라 뭡니까? 철도용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용지라는 것도 없죠? 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항만용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1번 박스를 보시니까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관을 합쳐 40일로 정한. 합의 업무는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관,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관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0 곱하기 4분의 3은 30일, 40 곱하기 4분의 1은 10일. 그래서 2번이 될 겁니다.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했죠. 이용과 이동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동은 뭡니까?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게 지번 변경이니까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들어갔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이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만 지목 변경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 있는 개척교회나 또는 사찰, 작은 규모의 사찰은 이거는 종교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영속적인 변경이 아니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아니죠.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그리고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의 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따라서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틀린 문제가 없었죠. 네, 이 정도 갖고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니까 이 정도는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아직 30일 남았으니까 다 득점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등기법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